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서울의 수온주가 영하 12도를 기록했는데요. 정말 잠깐만 바깥에 나가 서 있어도 볼이 얼얼할 정도로 정말 춥습니다.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팟짱이 응원하겠습니다. 어제 쌍용자동차 굴뚝위로 올라간 이창근 실장 연결을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가 걱정이 되던데요. 어제 저녁 6시 30분 70m 높이 위로 올라간 밥이 식은 밥이 아니라 혹시 언밥이 됐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정말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겨울 이겨내야죠. 지난달 28일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검찰이 내주 수사 종결 뜻을 비추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걸로 이 사건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유출은 박관천 경정이 쓴 문건을 숨진 최모 경위가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결론을 내는 상황인데요. 결국 숨진 최경희가 이번 파문의 한 축인 유출 부분을 떠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문제는 이 문건의 진위입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가 돼도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정부 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거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아마 이것은 절대로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팟짱은 오늘 모두 4꼭지를 준비했습니다. 검찰이 정윤회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을 어젯밤 체포했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것인데요. 박경정에게 적용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을 만나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최모 경위의 연결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또한 이 문건을 복사해서 최경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경위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내주 이 사건 수사 종결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적 의혹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 부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합니다. 조 전 부사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입증해낼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증거인멸과 회유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아마도 그 속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김지혜 기자와 함께 핵심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스타 정치인 이재명 성남시장, 이번에는 제가 직접 성남시청까지 가서 만났는데요. 최근 벌어진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 또 성남FC의 오심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등까지 아주 와이드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요. 오늘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두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오마이뉴스 경제부 김지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늘 밝으십니다. 네. 자, 조 전 부사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에요. 네,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네.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그리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딱 일주일 만입니다. 이제 최대 관심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인데요. 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게이트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었거나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실제로 이게 그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이 증거인멸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검찰이 어떻게 할지 좀 촉각이 곤두서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지금 실제로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활주로에 나간 비행기를 되돌렸기 때문에 기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이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활주로에 들어선 항공기를 불법으로 탑승구로 되돌린 행위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현행법상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중한 거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처음 들은 일이다라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만약 입증되면 폭행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검찰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지도 주목되는데요. 네네. 앞서 국토부가 지난 8일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무가 있었다면서요. 예. 네. 그래서 대한항공 측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무장의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영장 청구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나면 네. 추가 소환을 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사실상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 걸려있는 그 범죄적 행위들이 뭐 항공법, 항공보안법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뭐 등등 해서 여기다가 뭐 형법 관련된 것도 뭐 폭력, 폭행, 폭언 뭐 등등 온갖 것들이 있어 죄질이 굉장히 무거운 상황인데 이거를 검찰이 특히 이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한항공 계속 되고 있어요.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조직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당시에 그 1등석에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함께 탔던 그 유일한 승객, 그 1등석에 탔던 그 승객의 전화번호를 국토교통부 조사 때 대한항공이 일부러 넘기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네. 대한항공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이제 1등석에 탔던 그 승객 박아무개 씨의 동의를 네. 그때 얻고도 국토교통부에 명단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이 당시에 대한항공은 고객 동의를 얻지 못해서 국토부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해왔는데요. 그랬죠. 예. 이 말이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우리 이거 저 김지 기자랑 같이 전해드린 바 있어요. 청취자들께. 네, 그죠? 네, 예. 그렇죠. 지난주에. 국토부가 이제 그 사태 초기에 네. 대한항공의 승객 명단을 요청을 했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어서 명단을 구하지 못했고 진상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알고 보니까 대한항공 측이 이미 12일에 1등석 승객에게 동의를 얻었는데도 이를 감추다가 15일이 되어서야 국토부에 승객 명단을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쓸 수 있는 술수는 다 쓴 거예요. 뭐 네. 제출 명단 제출 심지어 이런 것까지 거짓말을 하니까 대한항공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 집단이다. 이런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명단 제출 방식도 굉장히 이상했다면서요. 네. 그 대한항공이 15일 명단을 국토부에 사전 연락도 없이 그냥 이메일로 보내놓고 잠자코 있었다는데요. 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이 되게 중요한 사안을 그렇죠.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도 참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이메일로 띡 보내놨다는 거예요. 네, 좀 이상한 부분이죠. 네. 그 국토부는 16일 오후가 되어서 이제 하루가 지난 거죠. 오후가 되어서야 명단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네. 국토부도 좀 이상합니다. 바빠서 그래요. 이메일을 열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전화도 없이 이메일만 딱 보내놓고 가만히 있던 대한항공도 네. 그리고 명단이 오지 않았는데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국토부도 좀 납득하기 힘든 행동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국토부의 조사 담당자가 굉장히 바쁠 수 있어요. 이 사안을 조사하면서. 그래서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국토부 조사팀에 한둘이 아닐 텐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이메일로 띡 보내놓고 뭐 보냈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 국토부는 하루가 지나도록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모종의 뭐 썸씽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도록 의혹이 좀 가는 행동이 아니고 이것도 좀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국토부도 사실 이번 사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흔적이 계속 발견이 되면서 부실 조사 논란이 있고 또 이 조사위원 가운데 8알이 그 대한항공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우선 검찰의 조전 부사장 소환 일정에 앞서서 국토부가 부랴부랴 이제 어제인 16일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조사 결과를 보면 회항 지시를 누가 했는지에 관한 단순한 사실조차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미 참여한 데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보다 크게 진전된 것도 없었습니다. 또 이번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국토부 조사의 문제도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네. 국토부가 지난 8일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박 사무장을 조사를 할 때 네. 대한항공 임직원이 박 사무장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제 당시 박 사무장을 조사한 4-5명의 조사관 가운데 2명이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입을 다물었다가 검찰 조사나 그리고 언론 KBS와의 인터뷰에서 조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회사의 회유 등을 사실대로 진술한 이유 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자기 자신이 뭘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건이 쟁점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조사를 받는 장소에 누군가 자신의 발언을 감시할 수 있는 상사가 와서 앉아 있다면 어떻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국토부가 당연히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나가 계시라. 에? 나가 계시라고 하고 조사를 했어야 이게 그 조사의 신뢰도가 생기는 것인데 그 관계자들 다 배석시켜 놓고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이러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참 이런 국토부의 조사 관행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관계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물론 이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 국토부의 조사 관행도 이번엔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듭니다. 국토부에 계속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면서 국토부가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 운항 정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주장도 얘기했어요? 네. 그 국토부가 이번에 운항정지라는 강도 높은 처분 가능성을 들고 나왔는데 네. 이는 부실조사 논란과 그리고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대한항공에 대해 항공법에 의한 항공 운항 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최종 결정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예정이지만 네.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최소 21일간 운항정지가 되게 되고요. 네. 과징금을 물리게 된다면 14억 4천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일단 국토부의 경우는 부실조사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것을 피해가려고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 운항 정지까지 내리겠다 이런 또 초강수를 쓰면서 자기는 좀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항공사들의 경우 이렇게 갑자기 운항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이거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대한항공의 해당 노선은 네. 하루에 12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네. 운항을 22일간 못하게 된다면 250억 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예. 여기에 이제 운항 정지로 인한 마케팅 부진, 이미지 훼손 등을 합하면 짊어지게 될 이제 피해액은 훨씬 더 불어나게 되는데요. 네.
주가 하락이나 이미지 회복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까지 감안을 하면 네.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 큰딸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정말 막대한 피해를 또 기업, 회장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임직원 전체가 입을 피해가 어마무시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별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른바 이렇게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게 된 대한항공 이 사명에 대해서 일단 대한이라는 그러니까 국적기의 이미지를 띨 수 있는 대한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대한항공은 국영도, 국책도 아닌 항공사인 만큼 명칭 사용 문제는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통상 항공사를 살펴보면 정부가 주인인 국영항공사와 그리고 정부가 사명이나 상징의 국호나 국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국책항공사 네. 그리고 완전히 민영화된 민영항공사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국책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사명에 국호를 사용하고 있어서 또 로고에는 국기나 다름없는 태극 문양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대한항공에 대한 이제 여론이 계속 악화되니까 네.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도 뒤늦게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부 논의가 시작이 돼도 명칭 회수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준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준 적 없는 명칭을 지금 와서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상표권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애시당초 정부가 부여한 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써왔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상표권법에 저촉이 되므로 오히려 더 정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국민 여론이 나쁘니까 정부가 이런 정도의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이냐.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모기업이 한진그룹인데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 전 부사장이요. 6년 전에도 자신이 이사로 있는 대학, 수도권에 있는 한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무례한 언행을 해서 당시 대학 총장이 사퇴했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어요. 네, 지금 해당 대학교는 인하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보도에 나오는 인하대 교수와 교직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네. 2008년 12월 당시에 홍승용 인하대 총장이 이사회에 참석한 후 직후에 돌연 총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이제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홍 전 총장은 2002년 3월에 인하대 총장에 취임을 해서 임기 4년을 마친 뒤에 연임이 됐고 네. 또 2010년 2월까지 임기 1년 2개월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홍 전 총장은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이고 또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는 고교 동창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 이사회에서 교수 신규 채용 문제를 놓고 홍 전 총장과 인하대 학원 이사인 조 전 부사장이 크게 의견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인하대가 인사위원회에 결정한 교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올렸는데 네. 조 전 부사장이 대학 측의 평가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홍 전 총장과 충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하대 관계자들은 당시 조 이사가 네. 홍 전 총장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막말을 해서 홍 전 총장이 화가 많이 났다. 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사회 자리에서 아버지 뻘인 자신에게 막말한 것에 대해 상처를 입어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작 인하학원 측은 네. 조 전 부사장 측은 아버지 친구이기도 한 당시 총장한테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요. 서류를 집어던지고 막말을 하는 것은 패턴이 똑같네요. 네. 비슷한 행동을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데 이 점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할 때 과연 포토라인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할지 그것도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 기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김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